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산업특강을 맡은 동국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종태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딥러닝의 제조 분야의 응용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다소 지루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재미있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의 뇌를 대표하는 기능, 지능이란 것이 과연 어떻게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스마트 공장에서 두뇌의 역할을 해서 이것이 앞으로 점점 우리 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키 이슈가 될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현재의 ERP라든가 WMS와 같은 기관계 시스템이 충분히 스케줄링도 잘 하고 또 여러 가지 관리 기법이 뛰어난데 여기서 뭐를 비정형 데이터를 담당으로 하는 이 딥러닝 같은 것들이 더 맡아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맡고 있는 작업 중에서 과연 일일이 ERP와 같은 기관계 정보 시스템에 오더를 받고 보고를 하고 하는 일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전체 비중의 한 30-40%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외의 많은 일들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또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율적인 의사결정, 이것을 잘 하는 숙련된 노동자가 바로 그 제조 공장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죠. 앞으로 이러한 분야를 과연 더 효율적으로 사람이 아닌 기계나 로봇이 대신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시간에 작업의 노하우를 향상시키고 비록 작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라인이라 하더라도 우수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져와서 적용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들이 바로 딥러닝이 꿈꾸는 미래의 새로운 산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조에서 딥러닝을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선진국은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딥러닝을 제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의 기업들이 제조 공장이 이런 딥러닝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고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딥러닝을 이해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점에서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예제를 먼저 보시면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딥러닝이 각광을 받을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산업용 지능형 로봇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로봇이라고 알고 있는 분야는 고정된 암 축에 고정된 어떤 액추에이터 형태의 로봇가 많은 조립 공정에 쓰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반도체라든가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TV라든가 복잡한 기계도 로봇가 석석 작업을 하죠. 그러나 그러한 로봇들은 주어진 작업을 반복해서 할 뿐이지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궤도를 바꾼다든가 작업의 순서를 조금 바꾼다든가 혹은 이상 형태의 물체가 나타났을 때 안전을 이유로 중단을 한다든가 이런 스스로의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센서가 그런 작업을 도와주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스스로 지능적인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산업용 지능형 로봇은 그런 안전 이슈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업의 흐름상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할 몫을 스스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용 지능형 로봇의 정의를 보면 환경인식, 상황 판단, 그리고 자율 동작을 하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국내 지능형 로봇 생산한 게 2012년도에 7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앞으로 테슬라 지금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 공장의 경우에 제너럴 어셈블리 라인에서 다양한 다기능 지능형 로봇을 도입하고 의장 부품을 자동 조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이 아직까지 딥러닝을 썼다고 공표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딥러닝을 가지고 다양한 이상 형태의 상황을 딥러닝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 어떤 작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가 물건을 제대로 쥐었느냐, 원하는 물건을 쥐었느냐 또 있고 원하는 물건을 적당한 압력으로 쥐었느냐, 그다음에 쥔 다음에 옮기는 시간이 얼마나 짧고 신속하냐 이런 것들이 현재 로봇가 갖고 있는 컨트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은 이와 같이 지각된 이미지 정보를 이용해서 상황을 인식하고 수행할 작업 방법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알고리즘들은 이러한 인식에 들어가는 계산과
어떤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판단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로봇은 주어진 궤도를 반복 동작하는 그야말로 액추에이터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로봇은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현재 로봇을 학습하는 방법 중에 엔지니어가 수작업으로 티칭을 하는 그런 방법의 수준을 넘어서서 로봇가 스스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지능을 심어주는 방법이 미래의 로봇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멀티태스킹 로봇이 시트를 조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 외에도 로봇가 윈실드에 접착제를 바르고 부착한다든가, 또 로봇이 어떤 자기가 쥐려고 하는 공구의 종류를 인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인식률이 딥러닝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로봇이 일임할 수 있는, 로봇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딥러닝 기반 로봇 파지 자동 인식의 문제를 보면 미시간 합동 연구팀에서 딥러닝을 활용해가지고 RGBD 데이터 이용해서 로봇이 자동으로 파지하는 2단계 인식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파지 대상 이미지에 대해서 작은, 그렇게 깊지 않은 딥러닝을 사용해가지고 모든 가능한 직사각형을 다 검색한 다음에 탑 랭크된 직사각형들의 작은 집합을 생성해서 이것들을 최적의 단일 파지를 할 수 있는 그룹으로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작업에서 시사하는 바는 딥러닝을 활용함으로써 특성 추출을 위한 수작업이 불필요하게졌다. 스스로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수작업으로 특성을 추출하는 기술보다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파지하는 대상이 컵 같은 딱딱한 물체이냐, 혹은 인형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물질이냐에 따라서 스스로 압력의 센서를 강도를 바꿔가면서 파지 및 이동을 하는 그런 로봇가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봇조차도 아직은 자기 자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가만히 서 있는 로봇일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로봇들은 어떤 작업 현장에서 자기 위치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텐데, 예를 들면 철강 표면 검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철강 표면에 어떤 이상 형태의 가공 자욱이 남아있다든가 스크래치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를 검사하는 시스템이 될 테고, 또 철강 로봇 표면을 검사하는 로봇가 그 결과물에 작업 대상물을 이동하는 물류 이동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연속 작업이 가능한 로봇가 될 것입니다. 제가 철강 표면 검사 시스템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유수 연구소에서 이미 철강 표면 검사 시스템에 대해서 빅데이터, 그리고 이것을 딥러닝으로 학습을 통해서 자동 검사하는 연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철 과정에서 발생되는 표면의 품질 불량을 자동 감지하고 분류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제철, 섬유, 그리고 조선이나 자동차에서 핵심 품질 관리 요소가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어큐지션이라든가 이미지 인핸스먼트,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피처 리스트릭션, 클래시피케이션 등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이미지, 스크래치 이미지들이 사람이 판별하는 데에는 피로와 함께 또 많은 에러의 어떤 발생 요소가 큽니다만은, 로봇이 이미지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진동 센서의 도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철강 표면의 이미지 검사 시스템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딥러닝을 적용할 경우에 이것을 결점을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딥러닝의 어떤 타겟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딥러닝은 아마 MPCNN의 확장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옆에 MPCNN의 도식적 표현에 보면 어떤 여성의 얼굴을 가지고 이 여성의 얼굴이 어떤 옛날에 본 여성과 닮았느냐, 혹은 모자가 좀 다르게 썼느냐 하는 차이점을 인식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우리가 가공을 하는 철강 표면의 이미지가 표준 이미지와 얼마나 같으냐 다르냐를 파악함으로써 똑같은 방법으로 철강 표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튜닝이 과거에는 많은 튜닝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딥러닝은 이런 튜닝이 필요 없고 전문 분야의 전문가가 어떤 딥러닝을 위한 사전 프리프로세싱을 하지 않고도 이미지, 비트 정보로 들어진 혹은 비디오로 주어진 기초적인 이미지 혹은 비디오 갖고도 충분히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딥러닝 학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표면 정보에 대한 스크래칭 문제는 단순히 가공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적인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가 어떤 스크래치가 났는지, 표면에 결함이 있는지를 자동으로 알려줌으로써, 예를 들면 렌트카 업체가
내 자동차가 과연 출고될 때에 비해서 고객이 대여할 때에 비해서 어떤 결함이 생겼는지를 자동 인식하는 문제에도 쉽게 아마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장 예지 및 건전성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보통 품질 관리 그러면 품질 관리를 통계적으로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품질 경영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업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에 어떤 고장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예지는 여러 가지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철강 표면과 같은 어떤 이미지 정보라든가 혹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운드, 바이브레이션 정보가 직접적인 센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만 그거 이외에도 물류상에서 물건의 이동이 궤적이 달라졌다든가 혹은 현장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와 헤드쿼터에서 주고받는 어떤 텍스트 메시지 같은 것들의 내용이 얼마나 긴급하고 많으냐 혹은 벤더에서 공급되어지는 부품이 제때 오는 타이밍이 어떠냐 하는 물류 정보 모든 것들이 바로 학습 대상이 될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물류상이라든가 제조 프로세서 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구나 뭔가 증상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예지 정보가 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고장을 예지한다든가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요. 과거의 백프로파게이션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조금 적용해 본 바도 있고 혹은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맵 같은 이런 방법으로도 이런 튜닝 문제라든가 어떤 통계 추론 기법에 의거한 고장 예지 방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딥러닝은 매우 다양한 센서, 텍스트 메시지와 많은 여러 가지 휴먼 비헤이비어 정보까지도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고장 예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딥러닝은 최근에 위치타 대학 연구팀에서 DBN 방법으로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딥러닝에서 한 단계씩 어떤 열화 상태를 정의하고 어떤 DBN 학습과 함께 테스트를 위해서 센서 데이터를 선행 처리하고 열화 상태를 어떤 DBN 기반의 분류 모델을 이용해서 또 진단하는 그런 것을 저희 외국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딥러닝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과연 그 많은 기술을 어떻게 그룹화해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형 제조 공장을 위한 핵심 기술의 분류를 보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크게 네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지능을 만드는 것이다. 지능을 또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보의 단계를 보면 어떤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로부터 얻어지는 지식, 그러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능이라 말할 수 있는 지능,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러한 지능이 어떻게 축적되고 사용되는가를 가만히 우리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가 주로 지능을 담당하지만 대뇌는 손발과 같은 액추에이터와 합동 작업을 통해서 학습도 하고 더 효율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능적인 프로세스가 일어남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적인, 청각적인 감각 기관에 의존하던 반복 업무가 앞으로 딥러닝 기반의 기계학습으로 대체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술은 저희가 볼 때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앞으로 산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 적응형 진단 시스템이고요. 이것은 대분류로 볼 때는 공정 진단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기술적인 어휘가 되겠습니다만은 비전 기반 혹은 센서 기반 그리고 프로세스 감시 기술이라든가 품질 검사 기술, 장치 검사 기술 등등이 소분류로 나누어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공정 진단 기술 이외에 또 다른 주요 핵심 기술로는 자율 적응형 제조 로봇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과거 산업부의 분류로 볼 때는 메카트로닉스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로봇, 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용 로봇, 전자제품 제조용 로봇, 조선 혹은 다른 분야별 산업용으로 다양한 로봇으로 이것이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로봇의 종류는 대단히 많아서 산업용 로봇 이외에도 휴머노이드와 같은 인간형 로봇, 그다음에 서비스라든가 사람의 행동을 도와주는 서비스 전용 로봇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분야에 각각 딥러닝 기법이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지능형 공정 제어 시스템이고요. 대분류로 볼 때는 공정 제어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분류로 볼 때는 지능형 생산 계획 시스템, 그린 공정 시스템, 그다음에 HMI 제어 시스템 등등이 소분류로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인더스트리 4.0에서 키워드가 되고 있는 가상 물리 생산 시스템이 네 번째 핵심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공장 통합 플랫폼으로 대분류화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공장 통합형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컴퓨팅 기술, 실시간 공급망 관리 기술, 증강현실 기반 현장 관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분류로 나누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몸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 같은 하드웨어적인 이야기, 다음에 제어를 세밀하게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공장 전체의 물류와 함께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 이 모든 분야가 딥러닝이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조금씩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 진단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 적응형 진단 시스템이라고 하면 센서를 통하여 입력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최적의 제품 품질, 장비 상태, 프로세서 실행 상태를 도출하는 진단용 장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말은 현재 상황을 인식해야 되고 스스로 많은 경험을 쌓아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대기업이 이미지 정보를 이용해서 반도체 웨이퍼 품질 진단이라든가 진동 정보를 이용해서 장비 이상 상태를 진단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딥러닝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많은 인간이 축적한 노하우를 프로그래머한 것이죠. 이러한 노하우의 축적 자체를 딥러닝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대기업이 하고 있는 이러한 진단 시스템은 사람의 직접적인 육안 검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검사에 따른 피로 누적 같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기간 작업을 할 경우에 검사 오차가 30%까지 이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24시간 학습이 가능한 딥러닝으로 대체함으로써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표면 검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전 기반 품질 검사 기술이 아마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전 기반은 인간이 시각으로 하고 있는 관능적 검사를 대체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컴퓨터 비전에 기반한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자동적이고 정밀한 품질 진단 시스템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라든가 PCB, 프레스 공정 부분의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딥러닝이 아마 여러 기업들이 아마 타당성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분야의 산학 협력을 통해서 학교가 갖고 있는 기술을 또 기업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진단 방법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패턴 불량의 예라든가 불량 검사 영상으로부터 이미지 원본과 대조하는 일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센서 기반 장치 감지 기술인데요. 이것은 어떤 장비를 사용하다가 그 장비가 과연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장비는 정상인데 제품이 잘못되고 있는가, 혹은 장비는 정상인데 바이트와 같은 툴의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이 다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진동 사운드와 같은 이미지 진동과 같은 센서를 활용해서 체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다만 진동 센서 같은 것을 장기간 이용하고 축적하고 학습하고 하는 방법론이 과거에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조 장비의 이상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몇 시간 있다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유지 보수 계획을 딥러닝을 통해서 스케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인 예제는 진동 데이터 기반의 툴 마모 시스템으로서 진동을 이용한 마이크로 밀링 툴 마모 모니터링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비전 기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프로세서 감시 기술입니다. 단순히 생산 라인일 수도 있고 혹은 쇼핑몰과 같은 서비스 사이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컴퓨터 비전 활용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 담당자들의 얼굴이라든가 인식, 행동, 바디 제스처 같은 것들을 인식함으로써 이것이 정상인지 혹은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보이고자 하는 어떤 행위인지 혹은 비정상 상태의 정상을 벗어난 어떤 행위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위기 관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이 보이는 반응을 보고 지금 서비스의 쇼핑 상태가 아주 원활하다, 매출이 오르겠다, 뭐 이런 분야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 적응형 제조 로봇의 메카트로닉스 기술의 비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로봇 수요가 많은 부분은 제조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조 산업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이라든가 전자제품,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우리나라가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로봇의 가장 어려운 점은 학습에 걸리는 시간이 꽤 길다는 것입니다.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비록 코딩은 랭귀지로 하지만 사람이 궤적을 일일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매우 따분한 일일 뿐 아니라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2개 이상의 팔이 동시에 작업한다고 할 경우에 부딪히지 않아야 되고 로봇 사이에 휴먼 작업자가 있을 경우에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죠. 이것들을 딥러닝이 할 수 있다. 딥러닝이 정상 궤도를 많이 데이터를 갖고 있음으로써 할 수 있고 얻어진 학습 방법은 혹은 학습 지능은 다른 로봇에게 쉽게 이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동차 제조용 로봇에서도 앞으로 많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용 중인 산업용 로봇 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 제조용 로봇입니다. 이 로봇들은 스팟 용접 로봇이라든가 핸들링 로봇, 도장 로봇, 기타 로봇으로 구분됩니다. 전자제품에서도 로봇이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반도체라든가 전자제품 검사 로봇, 조립 로봇, 사출 로봇, 전자제품 조립 로봇 등이 쓸 수 있겠습니다. 제가 로봇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로봇가 우리나라에서는 액추에이터 수준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러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산업용 로봇의 개선이라든가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사전 정의가 필요하고 그 정의를 할 때에는 딥러닝이 학습을 함으로써 어떤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 혹은 지능화할 수 있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로봇을 정의해야 됩니다. 로봇을 한 대를 정의하고 산업화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드웨어 먼저 하고 소프트웨어 먼저 하는 순서가 아니라 지능을 생각하면서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 하는 것이죠. 조선용 제조용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조선 제조용은 로봇의 크기가 매우 클 것이고 이런 분야에서 로봇을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여러 상황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율 제조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생산 현장에 완전 무인화는 아닙니다만은 상당 부분 무인화에 적용 가능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과 로봇이 협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인간이 개입함으로써 인간이 지시를 할 수 있고 인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안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바로 딥러닝의 학습 기법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정 제어 기술은 재능형 제어 시스템이라 말 수 있고 미래 공장에서 동적인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작업률이 매우 낮은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지능형 제어 시스템을 로봇화하거나 혹은 지능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많은 제품을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과 같은 다품종 소량 생산의 극한적인 형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능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능형 생산 시스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과거의 시스템 모델링 설계, 프로세스 모델링, 계획 일정 계획, 프로세스 모니터링과 통제 분야에 있어서 점점 IoT 기반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IoT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센서 정보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지 그 센서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지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야에 바로 딥러닝이 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로봇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산업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티베이션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런 인간 중심의 HMI 제어 시스템에서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로봇과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HCM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 특히 딥러닝과 같은 학습 기법이 나중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작업을 담당하는 팀장, 즉 인간의 행위를 학습함으로써 로봇과 쉽게 친화적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상물리 시스템은 앞으로 다시 또 강의할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4세대 제조 시스템에서의 어떤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디자인이든지 우리 사람이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으면 디자인과 생산이 아주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여기에 바로 IoT 같은 기반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욕구를 기능과 설계로 풀어낼 수 있는 지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장이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딥러닝의 지능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각자의 컴퓨터에서 쓴다기보다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클라우딩 방법으로 디스트리뷰티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 역시 딥러닝의 기본 연구와 함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컴퓨팅 기술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빅데이터로부터 지능을 얻는 내용, 그다음에 공급망 역시 많은 공급망 흐르는 데이터로부터 지능을 추출하는 기술, 그다음에 증강현실로 주어지는 현장 관리의 지시와 모니터링에도 앞으로 딥러닝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